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파이에 대해 놓치고 있던 핵심은 무엇일까? 어젯밤 차트를 보며 저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급락의 공포가 시장을 덮친 바로 그 시간. 어떤 코인은 무너졌고 어떤 자산은 반등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파이 코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밤의 시장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고 파이 네트워크의 최신 데이터와 커뮤니티 소식,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까지 한 호흡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작에 앞서 언제나처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며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청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유료든 무료든 어떤 결정이든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과 검토를 통해 신중히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브리핑부터 정리하죠. 파월 발언 이후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급락하며 10만 8천 달러 부근까지 밀렸고 하락 압력이 이어지며 알트 전반이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솔라나는 약 5%, 이더리움은 48% 하락했고 여러 종목이 연쇄적으로 지지선을 테스트하며 시장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죠. 일시적으로는 10만 7천, 10만 6천 달러대까지 추가 하방이 열리며 혹시 대폭락의 2차 파동이 오나 하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단기 과매도 구간 진입과 함께 빠른 기술적 반등이 출현했고 비트코인은 다시 11만 달러선 근처로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이더리움이 800달러대, 솔라나가 180달러대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시장은 여기서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반등 후 재차 조정이냐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와중에 파이코인의 흐름은 흥미롭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지지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약 25%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상대적 강세 신호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하루 변동률만 보면 3% 수준으로 방어력이 괜찮았다는 인상도 남기죠. 현재가가 약 259달러 선에서 형성되며 1달러대의 긴 수면 구간을 탈피, 2달러 중후반에서 가격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읽힙니다. 단기 흐름만 보고 성급히 결론 내리기는 이르지만 낮은 구간에서의 체력 비축 상단, 박스권 도전이라는 전형적인 패턴을 시장이 한 번쯤은 그려보려 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온체인과 생태계 단면을 살펴볼까요? 파이 계정 통계를 보면 지갑 분포의 저변 확대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흔히 새우물고기 돌고래 상어로 비유되는 홀더 층위에서 전반적 증가가 이어졌고 특히 소규모 지갑군의 꾸준한 유입이 의미심장합니다. 자산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구간에서도 분산된 저변이 붕괴되지 않았다는 건 커뮤니티의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락업 해제 언락 관련해서는 이번 달 마지막 일자로 약 514만 개 규모가 통계에 잡혀 있지만 이미 알려드린 대로 단기 가격 충격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별 언락 흐름을 일관되게 관찰하되 개별 이벤트를 과대평가하기보다는 총 공급 변화 대비 수요의 구조적 흐름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시는 편이 훨씬 유효합니다. 일별 마이그레이션 통계 또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일 기준 약 112만 개, 그 전날은 482만 개 등이 잡히는 등 가동률이 출렁이는 구간이 있지만 큰 틀에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사형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전이 마이그레이션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건 그 자체로 생태계의 맥동을 의미하죠. 가격이 흔들려도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실험과 이전 작업이 끊기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유틸리티로 이어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커뮤니케이션 측면도 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공식 채널의 팔로워는 428, 6만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고 8시간 전 리마인드 성공지가 재확인됐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른 새 이슈는 아니지만 이런 리마인드는 프로젝트가 강조하는 원칙 오픈 마인드, 신뢰, 투명성 등을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별도 신규 코멘트는 없었고 코즈마가 오랜만에 공유한 글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죠.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파이벤처스는 개척적 프로젝트에 무분별하게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실제 세계에서의 유용성과 연결된 전문적 전략적 투자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방향성입니다. 이는 5년 전 파이코인벤션에서 언급된 노드 활용 사례, 즉 현실 유틸리티에 초점을 맞추는 기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논점이 던져집니다. 스타트업의 90%는 첫 해에 실패한다는 통계적 현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광범위한 씨앗 뿌리기식 투자를 반복할 경우
성공 확률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역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1. 대형 플레이어에 대한 전략적, 전문적, 대규모 투자. 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누락된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고 보조금으로 생태계를 메우는 방식. 3. 혹은 두 가지의 정교한 조합. 글의 뉘앙스는 1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지만 커뮤니티와 개발자 인센티브를 무시한 채 코어팀의 성과만으로 생태계를 끌고 가려는 접근은 원래의 비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습니다. 요컨대 파이는 향후 3년 이상 AI 시대와 궤를 같이 하며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은 코어팀의 실행력에 강하게 의존하지만 커뮤니티의 자생적 동력 또한 반드시 촉진되어야 한다. 이 두 축이 동시에 맞물릴 때 느리지만 단단한 진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 흐름을 실제 사례로 구체화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025년 8월 파이네트워크 벤처스는 오픈마인드의 0만 달러 규모 시드 라운드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이 주도하고 리비 캐피탈, 홍샤, 코인베이스 벤처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 파운더스 펀드 등 쟁쟁한 이름들이 함께했고, 파이네트워크 측의 자금은 1억 달러 규모 벤처 펀드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초점은 명확합니다. 파이의 탈중앙 컴퓨팅 인프라를 로보틱스 AI에 결합해 사람과 기계가 공유하는 경제적 컴퓨팅 백본을 구축하자는 것. POC 단계에서 35만 개 이상의 파이 노드가 오픈마인드 AI 모델을 실제로 실행하며 분산 AI 클러스터로 작동했다는 점은 기술, 경제적 상징성이 큽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들이 지각 학습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로봇계의 안드로이드 같은 호환 레이어를 지향한다. 이 비전은 블록체인과 AI, 로보틱스라는 세 축을 유틸리티의 언어로 연결합니다. 요컨대 채굴 보상으로만 존재하는 토큰이 아니라 연산, 학습, 협업이라는 생산적 행위를 매개로 실질적 가치를 교환하는 구조. 이게 바로 파이가 지향하는 차세대 유즈 케이스의 한 단면입니다. 자, 보관과 리스크 관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최근 일부 유튜버가 거래소 지갑에 보관 중인 파일을 메인넷 개인 지갑으로 이전하라고 강한 톤으로 권유했는데 정작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앙화 거래소 CEX 보관과 개인 지갑 셀프, 커스터디 보관은 명확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거래소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공통된 해킹 이슈로 규정될 경우 보상 프로세스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개인 지갑은 시드 문구, 유출, 분실 등 개인 과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올바른 키 관리하에 개인 지갑은 내 자산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자신의 리스크 허용도, 관리 역량, 사용 편의성, 복구 프로세스에 대한 확신을 종합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무조건 옮겨라 두어라가 아니라 왜 옮기는지,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오픈 메인넷 관련 기대도 계속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셧다운 종결에 대한 명확한 소식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프로젝트의 철학과 방향성이 성급함이 아닌 실제 유틸리티에 맞춰져 있음을 감안하면 시장이 원하는 속도와 개발팀이 선택한 속도 사이의 간극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공백을 숫자와 실험으로 메우는 일 앞서 살핀 지갑 분포의 저변 확대, 일별 마이그레이션의 지속, 분산 AI 클러스터 실험 등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가격은 때로 앞서 달리고 때로 뒤늦게 반영합니다. 지금 파이는 2달러 중후반 박스권에서 호흡을 고르는 중이고, 커뮤니티 인프라 유틸리티의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 상단 돌파의 명분은 더 탄탄해질 겁니다. 개인적 소회를 덧붙이면 저는 커뮤니티의 자생력과 코어팀의 실행력 둘 다가 필수 요소라고 봅니다. 커뮤니티는 수요의 원천이고 코어팀은 공급 기술, 프로덕트, 거버넌스의 설계자죠. 한쪽만 강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이벤처스 행보가 반가운 이유는 단발성 마케팅이나 단기 가격 부양이 아니라 실제 쓰임새를 만들기 위한 대형 전략 투자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플레이어와 손잡아 인프라를 안정시키되 동시에 커뮤니티 개발자에게 명확한 인센티브 루프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이게 파이가 원래 그려온 그림에 가장 가까운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현실적인 생활 꿀팁 겸 앱테크 이야기도 간단히 짚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초콜릿박스라는 리워드형 앱테크가 요즘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째, 현금 결제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4시간마다 한 번 클릭해 포인트를 모으는 구조입니다.
모은 포인트로 10,000원 상자를 교환할 수 있는데 유료 결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로만 교환하세요. 교환하면 12, 0원 상당 혹은 그 이상의 실물 상품 구성이 나오기도 하고 간혹 고가 상품이 나오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물론 쓸모없다고 느낄 수 있는 품목도 섞여 있으니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과 필요에 맞춰 선택하세요. 식료품, 간식, 즉석식 등 실용적인 구성이 많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또한 여러분의 시간과 주의력이라는 자원을 쓰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효용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2. 거시 환경 파월 발언 이후 급락과 급반등. 아직은 반등의 성격을 확인 중. 월. 파이 가격 0. 2달러 중후반에서 체력 축적. 주간 기준 상대적 강세 유지. 온체인 지갑 저변 확대와 마이그레이션 지속. 언락 이벤트는 과도한 공포보단 구조적 시각으로 전략파이 벤처스의 대형 전략 투자 기조와 분산 AI 클러스터 실험은 실사용으로 가는 가시적 다리. D. 보관거래소 vs 개인 지갑. 절대 해답은 없고 리스크, 편의, 복구 전략을 기준으로 스스로 결정. 쟁왈 앱테크는 포인트 중심의 무지출 전략으로 효용 판단을 최우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파이가 지금 마련한 이 느리지만 단단한 발판이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결실로 돌아올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생태계의 한 축을 묵묵히 지탱하는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나 제보가 있다면 영상 하단에 안내 메일로 연락주세요.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되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멤버십을 통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자료와 소통 공간도 열려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정보는 참조용일 뿐 매수, 매도 또는 특정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시간은 소중합니다. 스스로의 원칙과 계획으로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